먼저 4.3 사건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추모를 올리면서 100만 제주도민과 온 국민의 이름으로 삶과 명복을 빌어 맞이 않습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된 그 아픈 상처를 반세기가 넘도록 가슴속으로만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민이 기대했던 대통령의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4.3 55주년 위령제에 참석한 고건 총리는 희생자들의 영전에 추모하고 온 국민의 이름으로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실로 55년 만의 일입니다.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4.3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내년 4.3 56주년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무차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한이 지는 거지 딴 것이 없어요, 이거. 나 시삼촌네 아홉수술 돌아가고 얼굴에 기 막힌. 나 과소리는 헐렁멍 들었다. 아들 7살. 그거 하나보다. 하나 이제든 그든 하나는 좋다 할 거야. 우게 울었냐 총칼대여 너 지혜불지 아니었기는 난 지금까지 살아왔죠. 우리 고생한 말은 무게신디 하수연을 하면 됩니까? 게 산에서 왕 이젠 못 살게 굴고 이젠 또 군인들은 놈이 이젠 산에 놈이 못 견디게 굴고 돈이 그렇게 득피고 어떻게 해서 살아오랐다 하고 이제도 정신이 깜깜해. 네. 너무나 억압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무서우니까. 이제 우리 친구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수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 무슨 우리 죽여봤더니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무엇이 제주 사람들을 이토록 서럽고 억울하게 만들었을까? 불타는 마을, 들려 그을리는 총성, 하늘 찌르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 반세기 지난 오늘에도 제주 사람들의 귓전에 생생하기만 하다. 그 많은 세월, 겁에 질리고 4.3이란 가위에 눌려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으로만 사귀던 그때. 서슬퍼런 유신 권력이 횡행하던 지난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발표한 순위삼천. 이 한 편의 소설이 제주 사람들을 옥죄온 4.3의 말꼬를 튼 것이다.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소설 순위삼천은 1948년 북제주군 북촌리에서 발생했던 양민 학살 사건을 마치 그날처럼 생생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음력으로 섣달 19에 마을은 재앙불에 타올랐고 사람들은 북촌 초등학교에 떠밀려 나왔다.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떨던 사람들은 학교 부근 옹팡밭으로 끌려가 한마디 변명이나 재판도 없이 비명에 사라져갔다. 이날 토벌대에 총뿌리에 숨져간 주민은 대략 400여 명. 온 가족이 몰살한 집안이 부지기수였고 살아남았다 해도 집과 먹을 것, 입을 것을 모두 잃어버린 후였다. 죽여고 난 이젠 그냥 파오지도 못하고 내 중내는 이제 그대가 죽으시니까 사체라도 쳐지라 하나
총으로 팡팡한 설남은 명이 담아놓으니까 허리띠로 쳐자서 참 쳐자다가 우리가 장서를 지났습니다. 이게. 동세가 그날 사건 당하는 날 떨kum에 덜한간 모조간이 저건 뒷날가 시아방간 참 해단 묻고 경에서 사건 당한 말은 기가 막히고 말을 없어요. 그땐 서방 생각도 하고 얘기 안 하고 얘기만 살면 걱정 없이려 했다. 동생들도 양 어리고 조카들도 어리고야. 오죽해서 우리 조카가 우리 동생들 얻어먹으려는 다 해놨었다. 함덕건한 다 얻어먹으래. 우리가 목숨만 살면 못 사나. 경객이 참 그럭저럭 사라집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은 제주도 내 마을 곳곳에서 발생했던 학살 사건의 양상이나 과정이 다를 바 없다. 소설 순이삼촌은 가장 절제된 언어와 문장으로 제주 4.3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소설을 쓰게 된 작가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작가란 것은 자기 가슴 속에 무슨 억하심정으로 맺혀 있는 걸 풀면서 글로써 풀면서 이렇게 작품이 되는 것인데 제주 4.3이란 것이 온 도민이 억하심정이었고 도민이 한 사람이었던 저 자신이 가슴 속에도 그렇게 하나의 억압으로 늘 있었기 때문에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4.3을 처음에 쓰게 된 것이고 무슨 사명감 갖고 쓴 것은 아니고 그걸 쓰지 않고선 문학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현기영은 자신의 문학적 전략을 변죽을 쳐서 복판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침묵을 강요받았던 4.3을 소설 작품으로 발표한 작가에게 공권력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온몸을 잉크빛으로 검푸르게 멍들게 한 그 가혹한 매질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놀란 새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지독한 고문이 남긴 잉크빛 피멍은 보름 만에 사라졌지만 정신적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현기영은 그로 인한 피해의식의 늪에 오늘도 갇혀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매를 때렸기 때문에 매를 때려지지 않았으면 경쾌하게 세 편의 4.3 연작사 가지고서 다른 작품으로 넘어갔을 텐데 다른 종류의 내가 애초에 꿈꿨던 순수 문학적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 매를 당했기 때문에 내게 또 하나의 거악한 심정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내 순이삼촌 작품집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격려를 해줬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사상 진상 규명에 내 글을 바치자. 소설집 순이삼촌은 권력에 의해 판매 금지당했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자취를 감춰버린다. 그러나 소설 순이삼촌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입에서 입을 거치면서 숨막히게 읽히기 시작했다. 제가 대학 가서 처음으로 4.3이라는 거를 접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마 저는 순이삼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책도 잘 사서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배의 권유로 그걸 읽게 됐는데 그때의 책을 읽은 느낌 굉장히 놀라움이었죠. 4.3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4.3에 대해서 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순이삼촌을 읽었던 거는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1987년 유혈낭장의 과정에서 조금은 사회가 금기 영역이 좀 깨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이삼촌을 읽게 됐고 4.3의 그 지난 광풍의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저 자신조차 4.3 유족이었다는 것을 순이삼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 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순이삼촌은 한국 현대사의 낙장으로 남아있는 4.3, 어쩌면 변방의 사건으로 영원히 묻힐 뻔했던 4.3의 역사를 일깨웠다. 양심적인 지성인들, 기계 넘치는 젊은이들 사이에 역사를 올곧게 세우려는 의지가 싹튼 것이다. 전국의 많은 독자들이 이 순이삼촌을 통해서 제주에 그런 비극이 있었고 그런 무고한 양민들이 비참하게 학살된 이런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아주 충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제주도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아주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 그런 작품이 현경의 순이삼촌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경을 비롯한 현길은, 오성찬, 한림화, 김명식, 김용애 씨 등 제주 출신 문인들은 문학 작업을 통해 4.3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학의 성과가 4.3 논의의 물꼬를 텄다면 지난 89년에 문을 연 제주 4.3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은 이 사건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틀을 제공했다. 4.3 연구소는 이제사 마렘수다와 같은 증언집 등 갖가지 자료집을 출간했고 국제 세미나를 통해 4.3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4.3 연구소는 증언 채록이라든가 각종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4.3을 그 세계로 알리는데, 그리고 많은 세계의 그 현대사 학자들과의 연대에도 충실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89년 국제 동아시아 인권 학술 세미나, 그리고 올해 벌어진 그 4.3의 기억을 넘어 등 많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국내외 학자들과의 그 연대를 통한 4.3 해결, 그 4.3 진상 규명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80년대) 후반 민주화를 위한 6월 항쟁을 거치면서 4.3 진상 논의는 본물을 이뤘다. 서울과 제주도 내 대학가와 사회단체에서는 4.3 추모 기간을 선포해 4.3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민예총 제주도 지회를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마당극과 전시회 등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4.3이 더 이상 감추어서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늦춰서도 안 되는 역사적 사실임을 천명한다. 민예총 창립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예술로 승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술인들이 모여서 제1회 이제 4.3 예술제를 개최했고, 처음 시대는 아주 그 도민들이 반응이나 각 기관의 반응이 아주 좀 냉랭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리의 노력이 순수하다는 것을 도민들이 인식한 이후로부터 우리 예술제는 더욱 그 넓은 마당으로 또 갈 수가 있었고, (4.3) 41주년이 되던 1989년 사회단체로 구성된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가 제1회 4.3 추모제를 봉행했다. 그러나 당시 4.3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91년에 희생자 유족회의 위령제가 시작되면서 94년에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해마다 서로 다른 위령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그만큼 이념의 차이가 컸던 것이다. (1989년 4월 3일) 당시 제주신문은 이 날짜 신문에 처음으로 4.3 증언을 실었다. 기획연재물로 시작된 4.3 증언은 그동안 제주도민 사이에 금기처럼 여겨져 왔던 4.3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마을 단위로 본물처럼 증언이 이어지면서 4.3은 더 이상 감출 수도 묻혀질 수도 없는 역사라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선배님들이 눈에 얘기했었던 게 어쩌면 언론인이라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대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4.3이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10여 년 넘게 줄기차게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신문 사태로 신문사가 문을 닫으면서 4.3 증언은 57회로 막을 내리는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이듬해 창간된 제민일보가 4.3은 말한다라는 증언을 연재하면서 그 맥을 이어왔다. 제민일보의 4.3 기획은 닫혔던 입을 열고 묻혔던 역사의 진실을 캐내는 작업이었다.
제주문화방송의 4.3 기획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 1989년 4월 2일 일요일 아침 현대사의 큰 상처 제주 4.3 사건이란 타이틀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방송사상 처음으로 제작 방송된 4.3 관련 프로그램인데다 생생한 당시의 자료 화면이 선보였고 반세기 가까이 묻어놓았던 마을 주민들의 한 맺힌 증언을 담아냈다. 나는 그런 방송 신문의 4.3에 대한 글자치만 봐도 가슴이 울컥거렸어요. 이렇게 누군가 우리 젊은이들이 들고 나서서 우리가 살았을 때 이 4.3의 진상을 바르게 규명돼야 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오면서도 MBC 방송을 처음 보고 나는 참말로 어떻게 고마운지. 그 복도 아닙니다. 말문은 트였어도 카메라 앞에 서기는 두렵기만 하던 그때 우리는 옛날부터 이러한 과정에 너무나 억압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무서우니까. 만약에 뭘 했다가 나 오늘 저 인터뷰하는 것도 다 겁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 자식 너 근거 없는 말 했다가는 귀신도 모르게 잡아간다 이게. 그러면 선생님 책임지겠습니까? 당당하게 4.3을 증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바로 방송의 역할이었다. 제주문화방송은 89년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2천여 명이 넘는 주민의 증언을 기록해 방송했고 그것은 정부의 4.3 진상조사 자료로 채택되기도 했다. 조촐한 재물을 진술하고 4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위임받지 못했을 가신 1992년 3월 28일 다랑시 동굴의 유해 발굴을 계기로 이념 논쟁으로 지지부진하던 4.3 논의의 분위기는 확 달라진다. 아직 산바람은 차갑기만 했던 그날 오후 한라산 자락 북제주군 다랑시 동굴에서 토벌대에 희생된 11구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다. 제주 4.3 연구소와 도내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찾은 다랑시 동굴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다. 이런 현장이라는 것이 어쩌면 역사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제주 4.3에 대한 그 총체적인 진실 복원이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반세기 가까이 동굴에 갇힌 채 구천을 헤매었을 유해 11구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골만 앙상이 남겨진 동굴은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어둠 속에 묻혔던 4.3의 진실이 햇볕을 보는 순간이기도 했다. 드나들기조차 비좁은 동굴 속에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살았던 흔적, 무심하게도 이곳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비참한 이들의 운명이야말로 암흑과도 다름없었던 제주의 실록이다. 유해 발굴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 전국으로 소개됐고 4.3에 대한 전국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4.3 논의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4.3의 논의는 급물살을 이룬다. 제4대 제주도의회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지난 1993년 3월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3 논의를 보다 체계화한다. 제주도의회의 4.3 특위는 4.3으로 인한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했고 현장 조사를 거쳐 4.3 피해 조사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국회에 4.3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전국을 순례하며 4.3을 알렸다.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면서 우리 당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그 당시 사회에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 문제로 도민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치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도민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무엇보다도 제주도 개발보다는 도민 화합 차원에서 그리고 도민들이 응어리진 한을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제주도 개발 문제를 논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신념 속에 4.3 문제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주도민들의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결국 국회는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고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공포되기에 이른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표결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특별법이 4.3 진상 보고서를 채택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4.3 중앙위원회가 열린 정부 중앙청사 9층의 국무총리 회의실의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회의 시작을 앞두고 고건 총리는 민간 위원들을 총리실로 불렀다. 사전 조율 차원의 모임이었다. 회의장 주변에서는 6개월 유보설이 나돌았고 보고서 확정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4.3 중앙위원회 7차 회의가 시작됐다. 위원장인 고건 총리가 말문을 열었다. 제기된 사안들이 거의 대부분이 의견 절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직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화합이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장의 고성이 밖에서도 들렸다. 난 12시가 넘어도 회의는 계속됐다. 12시 13분 회의장 문이 열렸고 만장일치로 4.3 진상보고서가 확정됐다는 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4.3 사건이 발생해서 55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진상보고서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 4.3 사건이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된 점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모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이 합의를 봤습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지 실로 55년 만에 진상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일부 수구 세력의 반대와 온갖 진통 끝에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가장 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제주 4.3 사건이 사건 발생 55주년 만에 그 진상이 규명이 되고 또 진상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전체위원회에서 채택이 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회복이 진행된 것은 우리 역사의 한 단계 전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5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껏 죽음을 당할 이유를 모르다가 엊그저께 정부 차원에서 공식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만나도 떳떳하게 억울하게 희생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사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노염 푸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년 만에 그 제주 4.3이 좀 밝힐 수 있고 진상 보고서에 우리 유족들이 만족할 만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정도의 그 진상 보고에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3 현장에서 죽을 바때까지 갔다가 북촌 사건은 진짜 제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사건. 아무리 4.3을 누가 왜곡해 가더라도 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 오늘 MBC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하늘의 뜻 같습니다. 그러면 4.3 진상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이념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인권과 평화, 통일을 향해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명을 잃고 학살을 당하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누명을 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직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도민 역사, 시민 역사를 새롭게 가질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인권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생명을 잃고도 누명을 당해왔었는데 그 생명의 이름을 바로잡아 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주도민, 나아가 우리 한국 민족 전체의 인권 문제를 바로잡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인을 살상했다고 명시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종 책임은 당시 최고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와서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학살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화하는 발언을 하기는커녕 강한 어투로 철저하게 하여튼 진압하라는 식의 그 훈유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서에 나타난 4.3 희생자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14,028명이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희생자를 가해별로 보면 78%인 1,955명이 군경 토벌대에 희생당했고 무장대에 의한 피해는 12%인 1,764명이다. 가해 주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9%, 1,266명을 빼면 86%가 토벌대, 나머지 14%가 무장대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서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10살 아래 어린이가 5.8%인 814명, 61살 이상 된 노인도 6.1%인 860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했다. 여성 피해자는 21.6%인 2,985명. 그야말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과잉 진압 작전이 진행된 것이다. 새또라방 이건 조고노라바 이건 새띠제 저 오라방 떨이 이건 조고네비 각시 이건 그자 몇미십 주기만 딱 모였잖아. 모였잖아 팡팡히돈 이제 그 동이 듣던 사람 풍이나네 그제 10월 그 보름달에 저 집에 불 붙여던 가보면 죽은 사람들부터 불 깨면 날아들어는 이제 옷에 막 불 붙다가는 사람말로만 가버린 맛이. 그래서 그때 그 참상을 보면은 너무나 잔인하게 그 죽은 사람 위에다 창으로 틀겁게 이용되게 찔러라고 해서 그 멀굴 같은 이런데 전부 해싸놓은 거 보면은 이거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고서는 또한 4.3 사건의 발발과 진압 과정에서 미 군정과 주한 미 군사 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이 미 군정 아래서 시작됐고 무기와 정찰기 지원 등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4.3 사건은 그 1947년부터 시작해서 54년에 끝난 사건입니다만은 미 군정기에 발생했고, 다음에 우리가 건국하고 나서도 이 미군이 군사작전권과 경찰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책임은 근원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전쟁 상황도 아니었는데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학살이 마을 곳곳에서 자행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진상조사에서는 경찰 등 주요 기관의 관련 문서 폐기와 당시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의 비밀 문서 입수 실패 등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4.3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약 또 근거 자료의 미흡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엽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연좌제 피해도 극심했다는 사실 또한 보고서는 담고 있다. 군경 토벌 때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로
희생자 가족들은 연좌제에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도민의 삶을 옥죄었던 한이 진상을 규명했다 해서 풀릴 수야 없겠지만 레드 컴플렉스로 질곡의 세월을 살아온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북촌 주민들이 몰살당하다시피 아버지어머니 했는데 그 후예들이 6.25 동란이 일어나자 전부 학도병으로 참전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현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촌 출신들이 빨갱이 새끼라면 총을 들고 싸울 때 어느 쪽을 향해서 총을 쏘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필두로 서울까지 진격해서 그 공 세웠다는 것은 현대사에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북촌 사람들은 빨갱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도 죽으니까 누가 이제 폭탄하고 다 가정했다 말이야. 근데 명단을 나중에 다 올려 있어요, 죽은 사람. 근데 그때 입장에서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다 폭도로 올라가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 폭도 아닙니다. 보고서는 또 1948년과 49년에 군법회의에서 사형이나 무기형 등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인 명부에 올랐던 2,530명에 대해서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당시 4.3 군법회의의 재판서나 공판 조서 등 소송 기록이 없고 사형 선고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 그들의 시신이 암매장됐다는 사실로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법회의가 전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재판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소위 수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할 그런 근거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조속히 희생자로 선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3 진상보고서가 정부 차원에서 채택됐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에 채택한 진상보고서에 따른 새로운 자료나 사실이 밝혀지면 수정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세력을 의식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유보 조항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수많은 수구 세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군경의 명예가 과거에 그 무고한 양민들의 대량 학살보다도 더 중시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세력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념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도민들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진상보고서가 작성되고 확정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삼에 대해 말하지 못했고 가슴 터놓고 울지도 못했던 북촌 사람들. 해원 상생굿이 열린 지난 5일 북촌 사람들은 마음 놓고 울었다. 반세기 넘게 삼켜온 울음과는 그 의미가 달랐다. 서러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북촌 사람들의 눈물 속에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는 참으로 참 저희들에게는 그 죽은 영령들의 영혼을 10,000분의 1이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프로지는 다 한 프로점수다. 죽은 사람 다 한 프로면서 마시니 막 고맙수다도. 그부터 야, 그냥 영월 가보대는 아니, 야, 얼마나 그냥 영 고생들 하고 막 해주나는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네. 아직도 이 얘기를 못합니다. 전부 놀래지고. 그래서 하지만은 오늘 현장을 보고 난 후는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감을 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4.3 중앙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진상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정부의 공식 사과 등 7개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제주도민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 4.3 사건 추모 기념일을 지정해 억울한 넋을 위무할 것, 보고서 내용을 평화와 인권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할 것, 4.3 평화공원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 4.3 사건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할 것, 집단 매장지와 유적지 발굴 사업을 지원할 것, 진상규명과 기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등 7개 항이다. 그 4.3이 그 역사적 진실이 그 국가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통령께서 뭐 사과를 못하셨지만은 내년 4월 3일 일영제는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4.3 유족과 도민에게 반드시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진상조사 그 기획단에서 그 정부에 건의한 뭐 추모일 지정이라든가 뭐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뭐 4.3 역사 교육을 새로 하는 문제라든가 어려운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그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 사건은 북한에 있었던 남도당 중앙당의 지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붉은색을 칠하려고 하는 일부 그런 수구 세력들. 진상보고서 채택은 정부 차원의 4.3 해결을 위한 시작임을 의미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으로 왜곡하거나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 정리하고 있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제주 4.3 사건 처리만 제대로 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전부 과거사로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또 새로운 그런 그 국가 폭력에 의해서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역사 교육 교과서에 그 실어서 이런 것들을 국민 교육으로서 역사 교육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거죠. 아직도 도내 곳곳에 남아있는 4.3의 유적지를 복원하고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그 원형대로 이제 우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 또 1차적인 것이 돼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그 자꾸 그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또 이것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또 그들에게도 자꾸 관심을 좀 증폭시키고, 또 그것이 우리 그 여기에 그 어떤 의미를 띠는가를 4.3 영령들이시여, 저희 한림중학교 학생들 다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푸른 마음으로 4.3의 교훈을 후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는 교육 당국의 의지로 절실하다. 그 4.3 교육 주간에 그 4.3 체험학습 도우미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교육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배우고 얻는 것도 많을 거라고 봐지고요. 이런 것이 이제 저희만 하에서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기획을 하고 좀 더 이제 다듬고 실행을 해나가면 좀 더 이제 향토 교육 그리고 평화와 인권 교육에 그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3으로 무너져버린 공동체 회복도 시급한 일이다. 산무정신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되살리고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근간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우선은 마을 공동체 자체가 파괴돼서, 즉 지리적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많이 해치됐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공동체 파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괴된 겁니다. 근데 그 파괴의 원인이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라든지 또는 이념적인 대립, 이런 외부자의 시선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 제주도 내부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좌우 상관없이 모두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빨갱이 자식이란 누명을 쓰고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레드 컴플렉스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4.3 진상보고서 채택은 곧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21세기 제주 사회를 향한 새 출발을 의미한다. 제주도민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크나큰 상처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연좌제라는 형태로 우리들을 괴롭혀왔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레드 컴플렉스에 시달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공산당이라고 또 자기를 밀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죠. 지금까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이런 제주도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런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까 하는 거에 지혜를 함께 모았으면 합니다. 4.3은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화해와 상생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반전 평화 운동에 이 제주 4.3의 경험이 하나의 초석이 되어서 그 운동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현대에서 가장 한국에서는 집중적인 그런 비극을 당했던 그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아주 평화의 섬으로 이제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외칠 수 있고 평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섬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4.3 운동이 평화 운동으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평화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소위 여기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아주 국제적인 큰 회의를 2년에 한 번씩 열어서 제주도를 평화회의의 본 고장으로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이러이러한 소위 그 평화의 섬을 둘러싼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결실을 얻으면 제주도가 정말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국제사회로부터 충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명분들이 축적되면 제주도가 그야말로 어떤 활력과 생명과 이런 번영으로 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주의 평화섬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삼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발신지로서의 제주의 역할을 기대하는 일본 학자의 한마디가 인상적이다. 제주의 역사,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야말로 세계와 인류의 평화 발신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来週島は韓国にも日本にも近いし、もちろん中国にも近いし、アジアの中でいろんなところに接点が多い場所だと思います。それでいろんな意味で、国際的な役割がこれからますます重要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ので、過去の悲惨な出来事を逆に平和に向かうエネルギーに変えていってですね、それで、昔の悲惨な出来事だけを過去だけに目を向けるのではなくて、それを乗り越えて、むしろいろんな国と平和を作るために貢献を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平和のメッセージを最終島から朝鮮半島だけじゃなくて東アジアとかですね、日本とか、あるいは今イラクで戦争が起きてますけども、そういう世界に対して向けていく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そういうことを期待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제주의 4월은 언제나 유채꽃의 향연으로 눈부시다. 4.3 55주년을 맞은 제주 사람들의 가슴엔 남모를 기쁨으로 가득하다. 정부의 4.3 진상보고서 채택. 하지만 여전히 남는 아쉬움이 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4.3의 이름은 아직 부호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4.3의 명칭을 바르게 정립하는 일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아직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내년 봄을 기대한다. 이제 4.3의 해결은 시작이다. 봄빛 일렁이는 제주바다, 화해와 상생,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섬. 제주 사람들은 오늘 야만의 시대, 가슴마다 피멍으로 맺힌 한을 씻어내고 평화를 꿈꾸고 있다.